자, 한국의 거대한 거품 경제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이 중국 비슷해져 버렸다. 중국이 중진국 문턱도 저는 못 갔다 봅니다. 겉으로는 13,000불 운운하지만 실제 중국 사람 대부분은 아시아 평균도 미달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기고만장하다가 지금 거대한 거품 속에서 지금 망해가고 있죠. 유럽이나 일본, 미국의 문턱도 못 가고 그 입구, 중진국 저 마지막 부분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 일본병 징후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적인 성장 없이 자산시장 곳곳에 투기만 넘쳐나고 있어. 오늘도 아침에 보면요. 어제 하루에 139만, 152만, 122만 코인처럼 주식이 너를 띄고 자, 한국의 주식에 투자된 돈 20%가 두 가지 종목에 투자되었다. 그 난리가 났어요. 국민들 상당수가 그야말로 마치 미친 사람처럼 투기에 나서고 있고 부동산 투기 바람도 여전히 지금 알립니다. 자, 선진국 중에 한국하고 독일만 IMF가 두 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성장률을 내렸어요. 자, 한국의 시한폭탄, 이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내관이 될 가계부채가 1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부동산 정시에서요. 자, 한국의 경제적인 체력은 이제 체질 개선이 안 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장기 불황에 빠져나오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아시다시피 체질 개선은 뼈를 깎는 각오로 장시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이 몸에 지병이 있어서 고치려고 해도 그걸 체질 개선을 통해서 고치는 데 성공한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에 불과할 거다. 그래서 강력한 구조 개선이 필요한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자영업자에게 지금 대출이 나간 돈이 1조하고도 훨씬 더 되는데 이런 게 지금 아주 조용히 개구리가 냄비에서 삼기듯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시끌벅적하게가 아니라 조용히 자영업자들 그리고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이 지금 한국 경제를 치명타를 입혀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타나는 한국 경제의 붕괴는 자다가 죽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미국이 금리를 갖다가 인상을 또 했습니다. 그건 또 제가 오부에서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또 더 올라갈 거예요. 지금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 세계적 차원에서 부동산 등의 주식 등의 거품이 끼어 있는데 이 신용위기가 발생을 할 거다. 거품에 이 전부 빚내서 만드는 거품이 터질 거다. 그래서 한국의 가계부채, 자영업부채, 부동산 PF가 고통 없이 해결되기는 틀렸고 그리고 금융위기급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게 왜 안 오고 넘어가기 어려운가 하면요. 오늘만 해도 한번 보세요. 새마을금고 회장이 지금 여러 가지로 걸려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지 변호인단에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을 변호사로 임명하고 그건 이번에 걸린 거 말고 2018년에 걸린 거예요. 당시 선거와 관련해서 대의원들에게 명절 선물, 골프장, 이용권 등을 준 겁니다. 그래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돼서 100만 원이 넘지 않아 회장직을 지켰죠. 그때 대형 로펌 변호사들 또 전 헌법재판소장 이진성 등을 변호인으로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80만 원 벌금 선고받아서 회장직을 했는데 이때 새마을금고가 출자한 사모펀드에 이진성이가 고문으로 있어서 자문료로 5천만 원을 거기서 받았다. 실제로 자문을 하지 않고 이 돈은 기업 자문이 아니라 사실상 변호사비 대납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요. 자, 이 회사는 새마을금고가 1,500억이나 출자해서 만들었어요. 자, 지금 회장의 비자금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 또 새마을금고가 런던 번화가에 있는 오피스 빌딩을 겁도 없이 샀다가
1,400억을 날릴 위기에 놓여 있다. 동네 골목 시장 골목에 상인들 그 돈 긁어 모아서 런던 번화가에 부동산을 사요. 여러 대체 투자 자산 운용사들이 지금 펀드 등을 만들어서 해외 부동산을 샀는데 베스타스 운용이라는 자산 운용사는 지금 2018년 말 4,400억을 주고 런던 빌딩을 샀어요. 1,800억을 국내 금융사가 됐고 2,600억은 런던 현지 금융회사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 빌딩이 매입가보다 30%가 더 싼 4,400억 주고 산 게 3,000억에 팔릴 거라는 거예요. 이 빌딩에 대규모 공실이 발생해서 빌딩 가격이 폭락했다. 1,400억 손실이 지금 예상되고 있다는 거예요. 베스타스 자산운용이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 이 손실이 난 빌딩은 1982년 준공된 구축 빌딩, 오래된 빌딩인데 새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새마을금고가 주요 투자자로 참여했는데 이제 추가 출자도 안 하고 하니까 손해보고 매각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만 새마을금고가 1,400억 중에 상당수를 지금 날리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 아니죠. 부동산 PF에 대출을 해주거나 브릿지론을 해주거나 그 다음에 토지 신탁 관리 등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 부동산 개발 현장에 돈을 뗄 때 왜 떼일 수 있는 위험한 현장에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고 그런 계약을 할까요? 증권사에 있는 것들은 그런 계약을 하고 나면 성과급으로 수십억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완전히 돈이 잘 들어오고 난 뒤에 성과급을 받아야 될 건데 계약만 하면 성과급을 미리 받아간다.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 투자된 4개 증권사에서만 770억이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금고는 왜 이 자산운용사, 펀드 등의 돈을 갖다가 5조 넘게 대고 이 시장에 큰 손으로 군림하고 왜 브릿지론이나 PF 같은 걸 안 한다면서도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이런데 돈을 냈을 때 나타나는 뒷거래가 있죠. 그래서 4천억 빌려달라 하면 5천억 빌려준다 이런 소리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돈 아니고 애따 갖고 가라. 그리고 뒤로 나한테 돈 좀 많이 달라. 이거 다 조사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금융회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멍청한 일을 할 이유가 있겠어요? 결국은요. 금융기관으로 위장했지 부패가 지금 판을 치는 거예요. 특정한 주식의 주가 조작에 증권회사들이 관계 없다고 보십니까? 관계 있죠. 그래서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사실상 금융기관이 아니면 우리가 2011년에 있었던 저축은행 사태 때 봤습니다. 그때도 70조가 넘는 예수금 중에 실제로 남아있는 돈이 30조가 좀 넘을 뿐이고 나머지 돈이 사라져버렸어요. 전부 그냥 부동산 현장에 빌려주고 스포츠카만 지하 주차장에 수억 대의 스포츠카들이 있던 이 저축은행장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밀항하려다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금융기관의 모습을 띠지 조폭, 건달, 사기꾼, 양아치들이 전체적으로 금융기관들에 상당히 스며들었고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나 증권사도 사업을 하는 행태를 보면 거의 도둑놈처럼 하는 것이 다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뜩 낀 한국 경제의 거품이요. 지금 극한 기후 전쟁이 겹쳤다. 식량 공급망 완전 붕괴 공포. 러시아 곡물액정 탈퇴 뒤에 국제 밀값 급등, 각국 잇따라 식량 수출 금지 조치, 공급망 위기에 식량 무기화 가소, 자금률 32% 한국 식량 안보 비상. 제가 뭐라 했어요? 한국의 절대 농지, 농업진흥구역입니까? 그거 유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거 전부 풀어가지고 공장지대 만들라고 얼마나 설쳤어요? 곡물값 뛰면 경제 휘청, 시진핑 숟가락 엎어서 논밭을 조성하자. 기시다 물정산을 해야 된다. 중국 옥수수 등 서방 의존도 높아서 지금 브라질산으로 대체한다고 난리가 났고 일본은 쌀만큼 밀 소비를 하는데 생산량을 늘리려고 지금 혈안이 됐는데 한국은 10년 전보다도 식량 안보 상황이 더 나빠졌고 한국 곡물 수입 세계 7위, 확실한 수입은 확보하고 자금률 높여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지금 식량을 가지고도 난리가 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요. 미국에서 지금 사상 초유의 쌀 사재기가 나타나서 최대 쌀값이 4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텍사스, 미시간, 뉴저지, 오하이오, 일리노이 등 슈퍼마켓과 식료품점에서 쌀을 사재기 위해 줄을 길게 서거나 많은 쌀을 사기 위해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속속 목격됐는데, 이런 사재기 현상의 배경에는 인도가 기습적으로 쌀 수출을 금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7월 20일 인도는 자국 쌀 수출의 45%를 차지하는 흰쌀 품종과 깨진 쌀을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어요. 인도 내부에서도 지금 이 기상이변으로 쌀 공급이 불안정해지니까 쌀 수출을 금지했고, 내년 총선 앞두고 총리가 이 쌀값 올라갈까봐 단속에 나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계 쌀 수출의 40.5%가 인도가 해왔는데, 인도에서 수출 금지를 하니까 미국 일부 지역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쌀은 아시아, 멕시코, 전통적 미국 요리 등에 지금 중요한데, 지금 쌀 사재기에 나선 사람들 대부분이 인도계 미국인 등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쌀 한 팩에 16달러에서 47달러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갖다가 하나 살려면 다른 품목을 50달러까지 같이 사야 쌀 한 개 판다, 요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지금 이 쌀 수출 중단이 미국을 흔들고 있어요. 휘발유 가격도 지금 80불을 넘어서 조만간 100불에 갈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이 지금 쌀, 곡물과 그리고 각종 농산물 또 기름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위기가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바람 앞에 등불인데 뭘 보더라도 큰 소리칠 행편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한국은행요, 역전세 집주인에게 대출 규제 1년간 풀어준다. 전세 보전금 반환 대출 오늘부터 연소득 1억인 사람은 3억 5천만 원을 은행에서 더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더 해주게 만들었습니다. 1년간요. 자, 이것도 결국은 100만 가구가 넘는다는 역전세 깡통 전세의 몰락을 막기 위한 거겠지만, 경제 정체 이 위기의 와중에서 부채를 이렇게 늘리다가 그 전세 대출 더 받아간 게 다 거품 부채잖아요. 어떻게 수습하려고 합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소유주